자, 안녕하십니까. 삐대보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정말 다행인 게 지금 쓰리바닥이었죠. 쓰리바닥을 형성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바닥을 깨진 않았지만 사실 오늘 흘러내렸으면 또 저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 어제 장막판에 조금 들어 올려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을 기록하면서 장막판에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65,1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지금 전 고점이었죠. 전 고점인 9만원대 그리고 이 8만원대 이 사이를 강력하게 돌파를 한번 해줄 수 있는 어떤 호재가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어쨌든 하방으로 밀리는 자리를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렇으면 이제 이 시젠 측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M&A라든지 어떤 그런 이슈를 12월 달에 한 번 정도 터뜨려 준다면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거 권리락 자리였던 이 11만 원 선까지 돌파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지만 12월 달 한정 내에서는 많이 간다면 10만 원까지는 한번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 거를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예측하면 항상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도 사실 많이 달리는데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기대감과 지금 현재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해외 증시가 좋았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플러스 0.34%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94%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도 3000 지수를 회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 지수를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이 매도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국내 확산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이랑 좀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사실 조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10,000명까지 대비를 하고 있고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채 안 돼서 오늘 7,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위중증 환자가 사실 좀 많이 넘쳐나면서 애초에 정부가 예상했던 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거리두기와 새로운 방역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6,000명대, 5,000명대에서 6,000명대가 아니라 바로 7,000명대로 확진이 일어났고요. 지금 럭비공 유행 양산에 정부에서는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오미크론 조합 예측 불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은 100명도 안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고요. 거의 다 99%가 델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에 이어서 비수도권에서도 유행 확산하고 있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소아청소년 유행 중심의 예방접종을 재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이가 어린 애들, 쉽게 얘기해서 영유아죠. 아프다고 말 못하는 영유아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성인들이 있죠. 그 성인들이 만약에 코로나에 걸린다면 이 영유아들도 같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정말 위험하다. 저희 애들도 지금 어린이집 가고 있는데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정말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청주 같은 경우 12월 확진자 25%가 10세 미만이다라고 보여지고 전달보다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정어린이집이나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밀착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식사를 할 때 다 같이 이제 몰려 있고 애들 특성상 어떤 물건들을 잘 빨고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지금 청주뿐만이 아니고요. 문제는 어린이들은 활동량이 많고 영유아는 보호자와의 접촉량이 많아서 집단 감염에 지금 취약하고요. 현재로는 가장 최선이 뭐냐면 빠른 격리죠.
빠른 진단검사. 결론적으로 진단검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 백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5세에서 11세까지 이런 영유아, 5세 미만 영유아한테 지금 백신을 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면 이런 사람, 이런 애들한테는 그 학생, 애들이 아니라 그 애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진단 검사를 행정명령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끝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 7,000명 돌파했죠.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죠. 질병청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포괄적 영학조사 그리고 선제검사, 신속하게 격리 이 세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제검사를 하고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진단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더 늦기 전에 계속적으로 진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별거 아니다, 감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그 이스라엘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백신을 3차까지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일어난 의사의 생생한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예상보다 강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완치된 의사가 증언한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오미크론에 이스라엘 의사가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48시간 동안 열이 났다고 합니다. 48시간 동안. 엄청나죠? 72시간 동안 극도의 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괜찮아지긴 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 사람은 지금 백신을 3차례 맞았죠. 그런데 돌파 감염을 백신을 많이 맞으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중증력을 낮춰준다는 거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중증력이 낮춰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48시간 동안 열이 났고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은 건 백신 접종을 완벽하게 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며 가능한 거리두기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 부분이죠.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면 더 심한 증세가 나타났을 것이다.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신을 맞든 백신을 맞지 않든 지금 증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다라는 게 여러분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델타도 마찬가지지만 무증상도 있고 뭐 여러 사람마다 케바케지만 지금 이 오미크론이 그냥 단순 감기는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 생각하기도 싫은 변이의 변이가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화이자 CEO의 어떤 발표가 있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미크론 다음 변이가 지금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그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미크론이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알파, 베타, 오메가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왔죠. 나오다가 중간에 한번 지금 오미크론까지 계속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발표가 얼마 있지 않아서 지금 PCR 검사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또 다른 변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남아공, 호주, 캐나다 최근 샘플에서 발견됐고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감기처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위중증이 심한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바이러스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보시면 스텔스 오미크론이 어떻게 출현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유전적으로 기존 오미크론과 많이 다르고 빠르게 확산할 경우에 새로운 우려 변이로 지정될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미크론이 우려 변이로 전망이 됐었죠. 이게 간신 변이가 있고요.
우려 변이가 있어요. 이 우려 변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코로나 원조, 그리고 델타, 이런 것들,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고 변이가 심각한 것들을 우려 변이로 지정하고요. 간신 변이는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뭐, 감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잠깐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간신 변이로 해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려 변이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퍼져나간다면 결론적으로 싫든 좋든 이 진단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국내에서 하루에 40만 건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40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오미크론 중환자가 없다고는 계속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사람들은 안전하겠죠. 젊은 사람들은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도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는 젊지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애기들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단해서 격리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격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별거 아니라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PCR 검사를 하면 안 됩니다. 통계를 내도 안 돼요. 이 오미크론이 만약에 별거 아니다라는 게 확정이 나고 이제는 더 이상 진단 검사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을 오히려 퍼뜨려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더욱더 강화된 방역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면 퍼질수록 우리 삶이 더 피폐해지고 좋지 못하다라는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백신, 치료제, 진단 이 세 가지의 삼박자가 맞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오미크론이 백신을 통과하고 돌파 감염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강화된 진단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현재는 진단만이 최고의 방역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된 진단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진단을 많이 한다는 거는 이 시젠이라는 회사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고요. 이것들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걸음이 될 수 있는 굿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당연히 코로나가 사라지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최절정을 달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모으고 유보율을 쌓고 어떤 그런 영업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물론 뭐 1, 2년 안에 코로나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 2년 뒤에 코로나가 사라졌을 때 과연 시제는 지금보다도 더 위상이 뛰어난 회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되면 미국 FDA 승인도 틀림없이 나 있을 거고 바이오라드와의 협약을 통해서 점유율을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비코로나 제품의 점진적인 어떤 진출 이것만 봐도 사실은 투자할 만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장기든 단기든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회사는 맞고 현재 이거를 손절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라는 게 오늘 또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